네, 통합문화포럼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부는 북한의 현재 살림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기후 환경과 자연재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 패널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 소개는 좀 제대로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전문가이세요.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좀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요. 우리 명수정 박사님께서는 그 IPCC 보고서 저자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 IPCC가 2007년에 미국 알고 부통령과 함께 그 노벨상도 수상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얘기여서 박사님께 직접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환경연구원의 명수정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어서 오세요. 네. 네. 박사님, IPCC 그 보고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예. IPCC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네. IPCC는 주로 전 세계 기후변화에 관련한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평가 보고서를 쓰고요. 그 보고서는 기후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와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보고서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국제사회의 이런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 있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연구 안에 북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 구체적으로 국명이 들어가는 거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뭐 동북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아시아 전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할 세 분의 우리 젊은 패널을 소개 좀 할게요. 1부에서 함께 하셨던 우리 이현주님 나오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날카로운 질문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김한주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북쪽의 패널이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우리 백향승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 박사님께 어떤 질문을 먼저 드려볼까요? 계절의 변화가 이상 기후라는 표현까지 쓰기 전에도 좀 남다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예. 남북한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그렇게 먼저 풀어갈까요? 네. 네, 뭐 기후 변화는 다들 좀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아직 어린 학생들은 좀 많이는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이제 기후 변화가 내가 어릴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제가 그러면 나이가 좀 든 거네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좀 더 많이 느끼는 게 기후 변화인 것 같고요. 한반도 전체에서 기후 변화를 모두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가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빨리 좀 기후 변화가 약간 온난화라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남한에 비해서 북한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30년간 그 한반도 전체적으로 평균 기온의 상승이 1.2도씩이었는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연평균 한 0.35도 정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온난화가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이제 그런 게 좀 있지만 그것보다도 좀 사실 오늘 저희 자연재해라는 이 주제하고 연결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요. 이게 기후가 단지 따뜻해지는 온난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극한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더 오고 뭐 가물 때는 더 가물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최근에는 기후 변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전에는 그러니까 온난화라는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지구 온난화. 근데 왜 기후 변화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은 이게 정말 변화가 난 거예요. 기온이 예전 같지 않은.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만사온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겨울에. 근데 요즘은 사만사온이 이게 잘 이렇게 그렇게 몸으로 느끼지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남북한 모두 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고 이전 같지 않은 기온 그런 거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6.25 때 생각을 하면 이제 한강을 건널 때 이게 이제 얼음 조각 이렇게 막 얼어붙은 한강을 건너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겨울이 추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강이 얼면은 이제 신문에 한강이 다 얼었습니다. 이렇게 날 만큼 이제 좀 드문 현상이 된 거죠. 그런 게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뚜렷하게 느낄 만큼 기후 변화, 예전에 그냥 온난화 수준이 아닌 기후 변화를 느끼고 있는데 당연히 이 기후 변화가 자연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겠죠. 네,
어떤 사례들을 우리가 좀 들어보면 아 이렇게 생태계의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박사님? 네. 우선 이제 계절의 변화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따뜻해지다 보니 앞서 이제 산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들이 자라는 서식처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사람도 더위를 느끼지만은 이제 식물들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서식처가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바닷가 해양 생태계도 마찬가지고요. 네.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사과의 주 생산지 그러면은 대구, 뭐 청도 이런 데 경북을 많이 떠올렸는데 요새는 이제 강원도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점점 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제주도의 구상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에 그렇죠. 네, 그 나무, 네. 구상나무. 구상나무가 이제 제주도도 따뜻해지다 보니 이제 이게 북상할 데가 없어서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하는 이런 일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동해안 오징어가 예전처럼 안 잡히고 네. 그리고 북한도 이제 명태는 찬물에서 이렇게 서식을 하는데 바닷물이 따뜻해지니까 이게 북상을 해서 러시아 앞바다까지 가야 되는 이런 네. 일도 있고 예, 그런 상황.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다 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박사님의 북상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생태계가 남에서 북으로 좀 계속 같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통합문화포럼이 남과 북의 현재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협력해서 뭔가 함께 좋은 해결점을 찾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남북한이 어떤 협력을 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네. 생태계 사례들을 이제 볼 때, 네네. 뭐 농업 생태계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먹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과를 우리가 계속 잘 먹기 위해서 이제 또 남북이 협력해서 그런 뭐 작물이나 과수 재배의 그런 기술 경험을 또 전파하고 또 우리는 또 그런 과일들을 또 이제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그런 교류가 가능해서 또 우리의 식문화를 또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생태계 그런 산림 생태계도 특히 기후변화 관련해서 병해충 같은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좀 그런 데서 또 우리가 쌓인 노하우를 같이 또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멸종위기 생물종에 대해서도 서식처가 바뀌니까 또 네. 정보 교환을 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서로 협력하고 같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박사님 그냥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려면은요, 그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는 재해 유형을 먼저 이해를 하고 네. 관련 인프라를 조성을 해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홍수라든지 이런 큰 자연재해가 올 때 미리 예경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기상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이제 공지를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자연적인 측면에서는 습지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자연재해에 대한 완충 기능을 해주는 그런 자연적인 공간을 조성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박사님 말씀 드리니까 어떻게 보면 모두 다 기본 안에 있는 것들을 더 우리가 더 기본을 충실하게 소중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꼭 행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젊은 패널 분들께도 질문의 기회를 좀 드릴게요. 김한주님.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요. 남북이 가입돼 있는 조약이나 협약 같은 게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남과 북이 또 다 함께 가입해 있는 그런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네.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남북한 모두 당사국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 내에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해를 또 이렇게 피해를 줄이고 네네.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미 있고 더 잘 지키고 더 신경 쓰는 게 중요하다. 네, 남북한 모두 특히 이제 북한이 그런 네. 유엔의 협약 같은 그런 메커니즘을 활용을 해서 재해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현주님께 기회를 드릴게요. 네. 요즘 뉴스에서 그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조금 연관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자연 기반 해법은 말 그대로
자연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해결을 하는 그런 방안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든다면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연안 국가들이 그 해안 침식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 원래 잘 자라던 망그로브 숲을 조성을 할 경우 연안 침식도 막아주고 또 해수면 상승에도 대비할 수 있고 자연재해 피해도 줄이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 사례 들으시니까 이해가 더 잘 되시죠? 좋습니다. 우리 백향수님께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재해가 났을 때 국제사회가 도움을 준다든지 뭐 이런 그런 건 없나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해당 지역 사회나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지만은 아주 대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국제적십자사라든지 관련 유엔 기구들이 함께 도움을 주는데요. 북한에도 큰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고 또 다른 국가들도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2부에서 북한의 기후 환경과 자연재해에 대해서 좀 깊숙이 들어가서 얘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박사님 또 5부에도 모시겠지만 2부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맺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후변화라든지 자연재해가 그 자체가 상당히 큰 주제인데 오늘 되게 좋은 질문들도 많았는데 시간이 좀 아쉽다라는 조금 더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더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또 함께 정보를 나누고 협력 방안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북한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제대로 아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2부 정리를 하겠고요. 3부에서는 우리 남북한의 습지 그리고 그 습지와 함께 또 조금 더 폭넓게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